SK 하이닉스 적당한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네, 오늘은 사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좀 언급해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 네, 매수 시점. 봐오는 가격은 그냥 뭐 86,000원, 9만원 이 정도 밸류의 가격대인데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해서 매매한다고 하면은 뭐 95,000원권 이 정도에서는 진입의 매매는 가능하기는 해요. 예, 그쪽은 매매군이겠고요. 밸류 단으로 본다면 뭐 아직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까지가 살짝 오는 흐름에서 딱 반등 자리에서 잘 반등은 나왔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부터 화인베스틸 얘기가 좀 자주 나오네요. 화인베스틸 한번 봐주시죠. 지난 금요일 날 참 강관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흐름이 좋았는데 네. 오늘이 어떤지 모르겠네. 아마 차익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휴스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갭상승해가지고 강한 모습 보이던데 네. 내려왔네요. 4% 뭐 세아제강 이런 군도 차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익이 근데 화인베스틸은 많이 올랐나요? 오른 상태에서의 조정인가요? 이 종목은 뭐 시총이 작기는 작아요. 작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도 꽤 발행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전환사채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할 텐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주식들은 우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많은 실전 고수들 이렇게 보면은 이 실전 고수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승률을 주식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승률이 낮잖아요. 돈을 네네. 벌기가. 네. 그러니까 내가 승률을 그나마 올릴 수 있는 방법. 저는 김용옥 선생님 투자법 게임주 안 하고 바이오주 안 하고 네. 테마주 안 하고 그러니까 급등하는 테마주. 네. 그리고 그냥 코스피 200, 코스피 300, 코스피 200인가 네, 100인가 네. 이 정도. 네네. 요 정도 안에서 네.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네, 우리 한번 스스로 아무리 좋다 해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섹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려우면 내 실력이 어려운 거를 잘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되면 어려운 걸 일단 피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네, 발행된 거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 이게 지금 전환 행사 기간에 이제는 돌입을 해 있어요. 해 있다 보니까 전환 행사가액의 조정이 나왔을 거고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오르면 이건 행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 총 금액은 93억 원 정도.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858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총의 10% 물량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방은 뭐 조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조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딱 봤을 때 뭐 철강 금속 이쪽 단으로 빅사이클이 왔을 때는 확장할 수는 있어요. 제일 실적 안 나오고 제일 베타 큰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쪽에 다 걸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빅사이클의 가능성은 물음표고 주가로도 200일선 같은 경우 계속 뭐 한 레벨 떨어졌다가 200일선 지금 저항 뭐 이국면 그다음에 오늘 단기 이평선 이탈할지는 뭐 거래 크지 않은데 그거는 며칠 봐도 되겠고 다만 그 전환에 대한 타겟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괜찮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은 볼 수 있겠지만은 1등주를 하는 습관 그리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확산을 해서 지금 철강 내에서도 딱 대표적인 거 뭐 포스코 홀딩스, 고려아연, 철강, 비철금속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빅사이클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군으로 뭐 현대제철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 나머지 군으로 막
그 시총 적은 군으로 확대를 하면 시간에 갇힐 수 있어요. 여기 가격에 갇히고 시간도 주가 큰 움직임 없이 시장은 상승하는데 종목은 되려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답이 나왔어. 우리가 왜 아는 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작은 주식 혹은 그렇게 이슈가 몰리는 이런 주식들에 가는지 상한가 한번 먹으려고. 아, 네네. 아, 맞습니다. 충분히. 고수익을 위해서. 맞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생각이 먹히는 경우보다는 네.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 확률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럴 때 이순신 투자법, 이순신 장군의 그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 그 왕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보상법님, SPG 매도가 얼마에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같은 경우는 직접 이거를 저는 매도를 여기에 한다고 크게 정해놓지는 않아요. 예,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매수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는데 매도는 각자의 영역이기는 해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 아직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5일선 빠르게 만회를 했었고 뭐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체력 자체가 연간으로도 200억대 정도의 이익은 180억에서 200억대 이익단은 나와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SPG 같은 경우가 기존의 고객사가 얼만데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 구조냐.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원재료, 원자재가 들어가는 부분 제품의 가격이 있을 텐데 이 추이가 올라가고 신제품이 추가가 되냐. 그까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이익 체력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조금 비싼 국면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로봇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점에 대한 힌트를 찾으면 일단 현재 기준에서 시가총액 4,500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4,500억 원.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왜 4,50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시총 기준으로? 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점을 공부를 해보고 같이 업데이트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00억 원. 4,500억? 그럼 지금 얼마죠, 시총이? 지금이 한 3,8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더 상승 갭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투자자로서 한번 우리가 마인드를 또 한번 바꿔야 될 것 중에 네. 왜 그런 위험한 주식을 갑니까?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대세요. 하나는 아까 우리 댓글창에도 올라온 것처럼 내가 돈이 작아서 그러니까 작은 돈을 빨리 불리려니까 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수를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차피 전체 금액 가운데서 내가 100만 원이든 아니면 50만 원이든 네. 1000만 원이든 네. 프로테이지로 내가 얼마의 수익률이 나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그러한 마인드로 가격이 작은, 네, 작은, 예, 네. 동전주라고 네. 우리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거에 자꾸 눈길이 간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충분히 그건 공감이 가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급함은 언제나 수익보다는 손실을 가지고 오게 돼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냉정하게 보더라도 주식이 어려운데 그 투명하고 냉정하게 보이지 않게 그 장애물을 놓는 게 조바심이라든지 그 요인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같이 함께 해볼 게 가격을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시총 대비 기본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익의 연간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까지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확장해서 이 기업의 현재 시총, 이 기업의 올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같은 업종 내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대비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끝나면 또 한 번 밸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이제 마감 단계니까 또 밸류와 관련해서도 종목들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매매에 대입을 해보면 이 구간에서는 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다음 단계에서는 왜 줄여야 되는지 그까지 닿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종목이라든가 섹터,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로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고민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게 10만 원이냐, 1,000원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쵸?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PER이 됐든 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인정을 받느냐, 그게 네네. 싸냐, 비싸냐로 봐야 되는데, 네. 자꾸 우리는 그 주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네. 이거 10만 원짜리가 어떻게 사? 이거. 근데 100원짜리, 근데 또 액면가도 있잖아요. 네네. 5,000원짜리가 네네, 액면가냐, 맞습니다. 아니면 네네. 100원이냐, 네, 맞습니다. 500원이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특히 주린이 분들,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가격에 대입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다만 조금 좋은 습관 쪽으로 풀어나가면 결과는 좋으실 거니까 너무 급하지 말고 함께 급하지 말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금양이 오늘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네, 많이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단계 상승, 조정, 상승 한 단계 더 조정, 여기에서 이제 기록했죠. 가냐 마냐. 보기에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주가 추이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이평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탈, 하루 이틀 만에 회복, 이탈, 다음날 회복, 레벨업. 지금 이격 커져 있다가 수렴, 충분히 아주 교과서적으로 흘러간다고 차트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금량에서 얘기를 했던 그 셀 부분, 원통형 전지 부분의 그 연간의 체력을 보고 뒤에 어느 정도 체력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총의 상단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까지 이 점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고민의 구간이에요. 고민의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네. 잘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술적으로 훼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이겠고요. 여기에서 단기 이평선 훼손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1차 상승, 레벨 2차 상승, 여기에서는 적어도 수익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보고 지고 있으면 추세를 보는 거죠. 뭐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덜 먹더라도 아직은 고점을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시총에 대한 고민들은 서서히 있을 수 있습니다. 9,900원, 11,000원 이 구간에서 더해보면은 시총이 더해진 게 지금은 5,400억 원, 뭐 6,000억 원, 6,000억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단계 벗겨냈지만은 시가총액 6,000억 기준으로 레벨업이 되는지, 6,000억에서 레벨업 된다고 하면은 미래에 또 가치들을 땡겨오는 구간이거든요.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세방전지 헤라님, 세방전지 좀 봐주세요.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전통적인 납축전지 사업에서 추가를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은 하고 있는 단계인데,
딱 퍼포먼스가 뚜렷하게 안 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해 있습니다. 뭐 수주가 나와야 돼요. 수주가 뭐 SDI 쪽이든 뭐 LG향이든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재한 측면이 있고요. 실적의 체력 자체는 함께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를 한 번씩은 열어보시면 좋고요. 2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무에 관련 사항 중에서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이 분기별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 이런 점을 보시면 되거든요. 한 210억 정도, 210억 정도의 이익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체력이 1분기, 2분기 평균적으로 하면 8천억 정도? 근데 여기에서 순이익단 같은 경우 빠지는 비율이 있거든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업, 소재 말고 일반적인 기업 빠진다고 하면은 한 뭐 7,200억, 7천억 이 정도의 체력 수준인데 거의 적정가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왜 수렴을 하냐면 지금이 어느 정도의 적정가를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빠지면 매수 대응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빠지면 매수 대응이 가능하고 다만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게 적정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10% 20%는 금방 오를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함께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체리정님, 네옴시티 때문에 또 종목 하나 늘었다고 그러시네. 참 우리가 종목을 우리 이성웅 이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종목을 압축을 하자. 그 얘기는 이제 종목 수를 늘리지 말자 이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면은 내가 기존에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20종목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새로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갖고 싶거든. 네네. 그가 또 조금 산단 말이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현상. 참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를 사면 하나를 판다든지 뭔가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자신이 가지고 싶은 순서대로 네. 그 최고 순서대로만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어떻게 압축하는 그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모멘텀 있을 때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접근은 괜찮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사우디와 관련된 그 시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수주를 할 수는 있어요. 뭐 빈살만 쪽에서 와서 대규모의 수주는 내줄 수 있는데 건설 쪽은 뭐 일부 가능한데 원전 쪽은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하고 짧은 플레이는 가능한데 미국과 사우디와 우리나라 관계를 놓고 보고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 재료의 무게가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점에 따라서 짧은 매매는 가능하나 장투에서 이거를 대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중심되는 종목 여기에서 예전에 있어 왔던 체력이 바탕이 돼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로도 접근은 가능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네. 수, 그 가장 내가 기대를 한다든지 네. 선호, 네. 좋아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좋아하는 데는 기대하는 데는 그걸 이렇게 1, 2, 3, 4번 순서를 좀 매겨가지고 네. 그 상태에서 새로 뭔가 사고 싶을 때 이게 만약에 내가 순위를 매긴다면 이게 몇 위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네, 좋습니다. 하여튼 각자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좀 만들지 않으면 네. 금방 뭐 30종목 금방 되죠.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압축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딱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내가 매매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투자 쪽에 더 집중을 할지. 근데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매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 사우디와 관련된 모멘텀에
현대건설을 붙어서 원전을 붙어서 한번 매매를 들어갔어야 돼요. 다만 이 투자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고려를 해서 내가 그래도 저점에서 잘 걷어들였던 내 시장에 거래되는 가치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빠졌던 것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는 조금씩 줄이는 그런 차이거든요. 예, 그 기준을 잣대를 삼으시고 이게 뭐 왔다 갔다 이거 둘 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한데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식상한 말이긴 한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어 보면은 네. 있어 볼수록 공감이 가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만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네. 몇몇 그런 이야기들. 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네네. 하나만 골라라. 네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예, 분명한 거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사람마다 다 스타일과 그 성향과 네. 능력이 다르니까 네. 어쨌건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는 매매 기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없으면 맞습니다.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네. 네. 자, 우리 시장 한번 마무리 점검해 볼까요? 네. 은은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백한 오늘의 주도 업종은 IT이고요. IT가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반등이 나오는 게 그래도 후반까지는 연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다만 지수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프로그램 통해서 또 함께 보시면 오늘의 매매 집중이 뭐 LNF,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러한 군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자, 닉스, 하나솔루션 뭐 이런 쪽에 중점적인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수 매도를 함께 나눠서 살펴보면서 시총 상위군 중에서 우위에 서는 게 뭔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위가 강합니다. 확실히 위가 강하고요. 이럴 때는 급등은 없어요. 급등은 쉽지 않은데 단계적으로 시총 상위 하나 바꾸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오늘 IT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IT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언제나 많이 말하던 수요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과연 반등이 이어질까라는 점보다 수급이 우선되니 일단은 오늘 위로 숨통을 한번 뚫어줬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제, 지금 채팅창 보면서 네. 느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수익률에 대한 욕심, 이걸 목표를 얼마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15% 잡는 분이 있고, 한 달에 15% 생각하는 분이 있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좋겠지만, 네. 그게 어디 참 쉽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8%, 10% 연리, 네네. 그런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안전한 투자 혹은 그런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투자 기준을 가져라.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네, 급등주를 찾다 보니. 네. 네, 하여튼 그러한 시장, 그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결국 돈을 잃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꿋꿋이 버티고 자기만의 기준을 묵묵히 가는 분들이 네. 결국 또 승자가 되는 거고. 네. 네. 자,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 그거 나와 있는 주식들에 대한 언급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언급드린 게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언급드렸어요. 뭐 추이 같은 경우가 한 단계 저희의 타겟 근처에 왔다가 지금은 뭐 한 차례 반등이고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에서는 조정해서 매수를 드릴 거라고 언급드렸습니다. SM 같은 경우 오늘 일부 조정인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발표 예정에 있고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예정에 있는데 발표를 하고 이 점 업데이트 제가 드릴 거고요. 원전 중에 뭐 한정 기술 많이 상승했지만은 여기에서 딱 주가를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블록딜 도는 시점 거기에 따라서 편입하고 한정 기술은 들고 갈 예정이고 확산해서 뭐 말씀드렸던 후보군들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있기는 한데
일단은 원하던 가격대에 대해서는 도달하지 않고 반등은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상황에서 그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시총 타겟을 올려서 가격 접근을 하면 되니까 그 구간이 오면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